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호위함에 장착되는 장비들은 중국과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최신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을 불허하는 컬럼을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 한국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오늘은 한국이 대양 해군으로 가는 첫 걸음인 한국의 차세대 호위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위함은 함대를 호위하기 위한 함선입니다. 프리킷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도 호위용 함선이란 뜻이 있지만 보통 임무보다는 함선의 크기를 따지는 급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프리킷급의 함선을 호위함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원래 프리킷은 전면에서 싸우는 전열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함선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력 함선보다 빨랐기에 정찰이나 본 함대의 끄트머리 부분에 대한 방어 등을 맡아 호위함이라는 뜻이 붙었습니다. 현대 호위함과는 달리 과거의 프리킷은 지금같이 구축함의 하위 함급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별로 나라별로 프리킷함에 대한 정의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축함도 19세기 어뢰정의 출현 이후 생긴 함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선의 크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프리킷은 덩치도 어느 정도 있어 원양항해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고 속도도 빠른 데다 전열함보다 출동 비용이 덜 드는 등으로 인해 원양 초계 등에도 많이 쓰였는데요. 근대에 들어서 커다란 함대 호위용 함선을 만들자 크기를 가리지 않고 함대 호위 목적으로 제작했는데 중근세에 비슷한 역할을 맡은 프리킷이라는 한급의 호위 순양함이 그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 현대엔 구축함보다 작고 초계함보다 큰 함선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략 2000톤에서 5000톤 정도이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5000톤 이상의 함정에도 호위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영국의 3일형 호위함은 배수량이 7000톤이 넘어가지만 호위함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자 문화권에서는 프리킷의 번역어가 나라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하면 호위함이 되고 일본어로 번역하면 프리킷을 음차한 프리게이트가 됩니다. 즉 오늘날 일본에서 해상자에 대해 수상 전투함을 호위함이라고 칭하는 것은 한급으로서의 프리킷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국에서는 호위함이라는 단어로 프리킷과 코르벳을 합쳐서 총칭하며 코르벳을 제외하고 프리킷만을 따로 말할 때에는 순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호위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국 칭찬에 대해 항상 인색한 중국이 한국의 차세대 호위함에 대해 극찬을 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조선 기술과 첨단 장비가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투함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13일 현대중공업과 4천억 원 규모의 울산급 배치3를 처음으로 건조한 함정인 선도함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3 선도함 체계 개발은 노후화된 호위함 및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 대잠 탐지 능력이 향상된 함정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것이라며 2024년 체계 개발 완료 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면 잘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치라는 단어입니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으로 뒤에 숫자는 성능 개량 순서를 뜻하는데요. 배치는 장기간 개발하는 동안 함정 자체의 성능을 향상하는 개념으로 배치 1, 배치 2, 배치 3로 갈수록 성능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울산급 배치 3로 진행 중인 3000톤급인 이 함정은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근접방어 무기 체계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길이는 129m, 너비 15m이며 최대 55km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은 12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산함이 강력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신형 호위함은 특히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방식을 적용해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 추진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식 엔진은 잠수함의 탐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사시에는 가스터빈 추진을 이용한 고속 운항이 가능해지고 레이더 및 적외선 추적 장비를 사면 고정형으로 설치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적용해 탐지 장비 음영 구역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수중 폭발 시 함정 손상 최소화 및 피격 시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박스거더를 적용했으며 항해 시 발생되는 파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선형으로 건조할 예정 등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5년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차세대 호위함인 인천함 등 현재까지 80여 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3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함정으로 울산급 배치3가 완료되면 한국은 해상에서의 탐지 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성능이 우수한 함정 건조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 진화 밀리터리는 3월 18일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 출현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최신형 호위함의 듀얼밴드 레이더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라고 극찬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진화 밀리터리는 중국의 054B 호위함 프로젝트가 안개 속인 반면 이웃 국가인 한국은 차세대 호위함 개발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FFX3는 FFX1 인천급과 FFX2 대극급에 이어 FFX 시리즈의 마지막 함정으로 선행 두 모델을 키우고 개량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복합식 추진 체계 방식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은 대구급에서 검증된 것이라고 전했는데 진화 밀리터리는 울산급 신형 호위함의 배수량이 4,000톤을 초과할 것이며 이는 중국 054A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의 레이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360도 전방위 탐지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에 대해서는 중국의 레이더와 차이가 나고 다중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과 기존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에 비해 대공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게 특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3000 위상 배열 레이더의 S밴드와 X밴드를 통합했다면서 유사한 개념은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도 실용화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개발한 것에 대해 호평했습니다. S밴드는 2에서 4GHz의 UHF와 SHF 주파수 대역으로 중장거리 대공감시 레이더 등에 쓰입니다. X밴드는 8에서 12GHz 주파수 대역으로 파장이 2.5cm가량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추적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이 해궁 함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대자몰의 홍상어 함대지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다고 소개하고 전체로는 이 함정은 대공, 대함, 대잠정과 대지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중국이 또 극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합 센서 마스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복합 센서 마스트는 다기능 레이더 MFR과 IRST가 하나의 마스트 안에 통합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KDDX 구축함에 탑재될 통합 마스트에서 소나를 제외한 모든 센서와 통신 장비가 통합된 마스트 전 단계의 모델입니다. 한국의 전자기술과 조선기술이 결합되면 군사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개발하지 못한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차기 호위함 FFX3 사업은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호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방패라고 하는 이지스 시스템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지스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지스에 버금가는 탐지 능력을 갖는 차세대 호위함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해상전투력은 누가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함 10주년을 맞이해서 천안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천안함 피격 사건 10주기를 계기로 천안함 함명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군이 앞으로 건조될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군 일각에선 신천안함, 유천안함 등으로 천안함 이름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군 안팎에서도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을 정도였습니다. 천안함 명칭이 부활한다면 그 대상으로는 2024년쯤 해군에 인도 예정인 차기 호위함 3차 사업에 일본함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은 배치2에 5, 6번 함에 천안함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존 호위함에는 대구함, 경기함, 서울함, 강원함 등 시도 이름을 명명하고 초기의 함에는 천안함, 진해함, 군산함, 동해함 등 도시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 호위함에 광역시와 도 그리고 중소도시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천안함 이름을 다시 붙이는 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조되는 차세대 호위함에 세계 최초의 무기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남다를 것입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중 하나인 천안함이 막강한 전투력으로 부활한다면 안타까운 일로 순직한 우리 장병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